자, 627 부동산 정책 그 후폭풍을 지금부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627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개인 소득이나 아파트 가격 상관없이 6억 원으로 제한을 둔다는 겁니다. 때문에 강남 3구라든지 그리고 한강벨트, 마용성이라는 이런 인기 지역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결국 현금이 있는 사람들,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현금 부자가 아니면 강남의 집을 정말 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대출 한도가 이제 6억 원에 묶이면서 상급지라 불리는 강남으로 가기가 되게 힘들어졌는데 내 집 마련 전략, 중심부의 구축이냐 외곽의 신축이냐 아니면은 나홀로 아파트냐 아니면 대단지 아파트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청약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오는데 이거 계속 준비해도 될까? 라는 궁금증도 들고요. 그리고 상급지로 이동하는 것. 가고는 싶은데 현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갈 수는 없고 대출도 막혀서 너무 힘든데 그렇다면 정말 기회는 없는 걸까? 그 최적기는 언제일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번 대책을 총평을 하자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과 마용성을 정조준한 충격요법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동안 이곳이 주로 상급지 갈아타기 그렇죠. 혹은 이제 똘똘한 한 채 바람이 불면서 수요가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들 지역을 어떻게 보면은 집값 급등의 진앙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정조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러면은 이게 그 영향을 주는 거냐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연봉 2억이다. 그럼 20억짜리 이제 주택을 산다고 했을 때 종전에는 한 대출이 한 14억 정도가 나왔어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억으로 묶여버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8억을 더 이제 조달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상급지 갈아타기 하는 것은 그 동안에는 이제 비테크, 뭐 대출은 나의 능력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금이 결국은 가장 큰 뭐 구매력이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이제 집 살 때 현금을 이제 많이 비축해 놓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저도 40대긴 합니다만 40대에 10억씩, 15억씩 이렇게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강남 3구라든지 이런 상급지로 가는 방법이 아예 막혀버린 건가요? 아니면 언제쯤 한번 기회를 또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건가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은 타이밍에 대한 얘기죠. 근데 요 부분이 워낙 이제 충격요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마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싼 매물이 좀 나와요. 근데 지금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나옵니다. 뭐 1, 2억씩 싸게 나오는데 그 매물을 제가 잘 보니까 이제 급해서 자꾸 집값이 오르니까 집을 일단 사놓은 거예요.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이제 집은 나중에 팔수록 이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대출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해서 일부 이제 종전집을 좀 싸게 내놓는 방법 이런 이제 전략을 이제 쓰는 건데 어쨌든 좀 더 조정은 뭐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복병이 있는 게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지금 내년 5월까지 지금 적용이 되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아마 이번 7월에 세법 개정안에 그게 나올 거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유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양도세, 중과세 이런 거 없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중과세가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활이 되는 거죠. 부활이 되는 거죠. 규제 지역에 대해서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급지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타이밍을 좀 늦춰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은 하고. 조금 기다릴 때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정도? 올 하반기? 그거 알면 이제 돗자리 펴야 되는 거고.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우리가 MZ세대 분들이 뭐 개인 사정은 다 있지만 너무 성격이 급해요. 단박에 뭐 욕망을 다 이루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대출이 제한되면은 제 생각에는 약간 단계별로 이렇게 상급지로 올라가는 방법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알뜰 소비를 했다가 네. 점진적으로 어떻게 욕망을 이루는 방법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강남으로 갈 생각보다는 한번 찍고 또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좋겠다.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최소 3개월 정도는 좀 지켜보는 게 예.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6억 원으로 이제 묶이다 보니까 당장 또 그래도 마음이 급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6억 대출로 구매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제 수요가 몰릴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한 10억 미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집값들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이제 풍선 효과나 이쪽에 보면 반사이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번에 규제는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영향을 더 많이 받죠. 네. 그러면 반대로 중저가 주택은 영향이 덜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이제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요거는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정책 대출도 줍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다 줄어들죠. 예, 이제 주로 저가 주택을 사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은 보면 제가 보면은 아까 충격법이라고 그랬는데 그 미국 영화 보면은 프리즈 그러잖아요. 꼼짝 마. 예.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아, 지금 움직이지 마.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일부 이제 중저가 주택 쪽으로 거래가 늘어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그렇게 하기에는 이번 시장 충격이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집을 이렇게 옮겨가는 거는 뭐 이제 갈아타게 하는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서 이주를 해야 되는 네.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 이주를 해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주 비용이 예. 6억 원에 묶였다 예,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조합에서 네. 아마 다른 방법으로 아마 집단 대출을 아마 알선할지 네. 아니면 어떻게 할지는 그거는 아마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이제 해결될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또 하나 오늘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예. 됩니다. 이제 원래 6억 원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적용이 되면 6억 원보다 대출액이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중 규제가 되는 건가요? 이거 별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도가 6억이잖아요. 6억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뭐 LTV나 뭐 DSR 다 적용해서 네.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6억이라고. 최대 6억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뭐 3단계 DSR 스트레스는 이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붙는 거죠. 그 밑 단계가 바로 6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이제 이중으로 하게 되면 대출액은 더 줄어들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더더욱 내 집 마련의 어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됐다.